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론을 하나 업로드를 합니다. 이 재무변제 최고서 제가 이 어쨌든 법무사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일을 합니다. 뭐, 대부 업계로부터 이런 재무변제 최고서를 받고 보통 분들이 이런 거 오면은 무서워하죠. 저도 무서워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보내는 분도 만나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저 보니까는 이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법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사람을 좀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은 무섭겠죠. 그래서 뭐 소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처리도 하러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이거 보면은 다른 거는 그냥 쭉 이런 거 체계 잡기 위해서 보는 거고, 요 본론은 원금이 2,200만 원인데 이자가 4,500만 원. 배보다 이제 배꼽이 커졌습니다. 이때까지 뭐 했지 이거? 그래가지고 6,800건 7,000을 청구하는데 언제까지 내놔라. 안 그러면 이런 거 하겠다. 무섭죠, 라면은. 네, 대부분 이래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부실 채권을 양수받아 가지고 뭐, 저는 그 일을 해보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일을 할 생각은 없지만, 부실 채권 채권자 쪽에서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양수받아서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겠죠. 이게 6,800만 원 됐는데 뭐 6만 원 주는가 모르죠. 60만 원 줬는가? 그래서 6,800인데 600만 원은 줬겠지. 모르죠. 10만 원 줬을 수도 있고. 네, 모른다 했습니다. 또 뭘 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2천만 원인데 이자가 4,500만 원 붙었다는 말은 몇 년 됐다는 겁니까, 이거? 요즘이야 이자 제한법 해가지고 특별한 거 아니면은 연 24%를 넘으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연 30%까지 허용한 적이 있죠. 대부업계라면은 연 40%까지 옛날에 허용됐는데, 근데 그런 고이율을 했더라면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고, 또는 고율이 아니어도 기간이 많이 지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급박하게 촬영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모르고 기간이 일반 채권은 10년, 음식 대금 채권이면 1년, 물품 공급 대금 채권이면 3년, 상법상 상행위와 관련되는 채권이라면 5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채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자는 이행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모른 채 하고 돈 내놔라 라고 할 때 채무자가 이행해 버리는 수도 있죠. 근데 극히 일부를 이행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돈 받으러 와가지고, 당신 원래 2천만 원 원금인데 지금 이자가 이만큼 붙어서 합치면은 7천만 원 좀 되는데, 일단은 내가 야, 오늘 돈 받으러 왔으니까 차비나 좀 주라. 한 10만 원이라도 일단 내라. 나머지는 천천히 갚아라. 이랬을 때 10만 원을 딱 주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현금을 잘 안 받고 통장으로 입금시키라 합니다. 그러는 순간 채무 승인이 되어 버립니다.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다 살아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촉장을 받았으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시효 이익 포기를 문제 해놨는데,
빠르게 그냥 제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정민 민사법 완전 정복 갑으로 물려주셔도 됩니다. 살아가시면서 민법 책 한 권쯤은 가지고 끼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뭐 저처럼 법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를 하지 않더라도 살아가시는데 법적인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면은 제가 쓴 교과서 정도의 내용은 뭐 완벽하게 숙지는 아니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더라는 알고 있으면 찾아보면 되죠.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찾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책 읽어주기 강의를 뭐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시효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어떤 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권리를 취득하게 하면은 취득시효를 할 것이고 권리를 소멸하게 하면은 소멸시효를 할 것인데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고 취득시효는 우리 법은 물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속한 사실 상태의 존중이라든가 증거 수집, 뭐 곤란성의 구제라든가 그다음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효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라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되는 권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채권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 본 진도에서 하기로 하고 그 소멸시효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살펴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되는 게 보통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자를 갚고 나가면은 저쪽이 계속 채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채무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를 한 번이라도 지급하면 그때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라도 일부를 이행해 버리면 소멸시효 이익 폭이 가 되어 버립니다. 3년에 걸리는 것도 있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액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짜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의사, 조산사 뭐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거는 10년짜리로 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뭐 변호사, 뭐 변리사, 법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3년짜리. 그다음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 판매 대금 이렇게 하겠죠. 3년짜리. 그다음에 1년짜리도 있습니다. 여관, 뭐 식비, 뭐 의복비 이런 것들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1년짜리든 3년짜리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짜리가 됩니다. 판결과 관련되는 절차들도 있습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받는 절차들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단 사유도 있다는 거. 중단 사유. 아까 판결이 확정되면은 그때까지 진행된 거 무시하고 중단되고 다시 10년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재판상 청구. 뭐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최고 이라면은 일단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행하라고 청구를 하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은 그때 확정 판결 받으면은 또 10년짜리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이 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합니다. 그다음에 채무 승인 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 승인을 하면은 중단되고 그때부터 10년 이자를 일부 지급해 버리면은 그때부터 10년이 된다는 거죠. 자기 채무를 인정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올린한 자료에 보면은 과거에 이 승인과 관련되는 경매와 관련되는 것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이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할 게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데 시효이익 포기,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지급해버리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때 그 포기 의사표시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소급하여 채무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단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듣고 보니까 지난주에 급하게 뭐 돈 조금이나 내놔라라고 하길래 일부를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 뭐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죠. 일부를 지급해버렸으니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법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난 뒤에 다음 어떻게 할 건가를 대처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물어봤다면 일단 돈 주지 마라. 세부적인 내용을 보자. 그 앞에 그 원금이 발생한 그 채권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래가지고 시효 기간을 정해볼 거고 또 다른 거 뭐 강박 취소 사유가 있는가? 뭐 신의칙을 적용할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것인데 뭐 물어보기 전에 이미 지급하고 난 뒤에 하면은 지나간 버스 손드는 거죠. 원래 오늘도 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뭐 다른 사안에서 2004년도에 뭐 돈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있다 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신청하면서 뭐 그때 돈 빌린 거 기억도 없다. 그래서 안 빌린 것 같다. 근데 서로 그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2004년도 12월 31일이 변제기니까 그 이후에도 당신은 한 번도 뭐 지급하라고 청구를 안 했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안 하면은 판사님이 알아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을 해야 판사님이 인정할까 말까를 따져보십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어쨌든 법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은 행위하기 전에 물어봐야 어떤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걸 받고 뭐 지난주에 일부를 지급해 버렸다라고 하길래 뭐 그냥 뭐 그 정도 이미 벌써 지나갔다. 뭐 다른 것도 또 논의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